특이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어느 시대에나 있고 또 어느 나라에나 있습니다. 당장은 우리가 다니는 학교, 직장에서도 그렇고 우리 주변엔 항상 특이한 사람이 존재하는데요. 이런 또라이 보존의 법칙은 중국의 삼국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삼국시대부터 괴짜의 대표적인 인물을 뽑으라고 한다면 예형이 아주 대표적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소설 삼국지 속 유명한 장군만 만나봤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삼국지 속 특이하고 다소 비정상적인 인물인 예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형은 중국 삼국시대의 인물로 삼국지에서 가장 대표적인 독설가로 유명합니다. 예형은 조조의 권력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조차 아무런 거리낌 없이 깎아내린 일화가 있는데 이 점이 예형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형은 젊어서부터 뛰어난 재능을 타고났는데 그런 재능을 내세워 오만불손하기 짝이 없었고 이상한 행동들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보통 젊은 사람들이 객기를 부리는 행동은 흔히 있는 일인데 예형의 경우에는 단순한 객기를 뛰어넘어서 특이하고 이상한 행동이 절대적이었습니다. 조조가 허창으로 도읍을 정한 서기 196년의 일입니다. 당시 허창에서는 소문을 듣고 각처에서 많은 인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형이 고향인 형주에서 허창을 찾아온 것도 그 무렵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형이 허창을 찾아온 이유는 다름 아닌 취업하기 위해서였고 당시엔 취업하려면 명사나 실력자를 찾아가서 자기 얼굴을 알리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했습니다. 예형도 명사방문용 명함을 파서 늘 안주머니에 넣고 다녔는데 근데 그는 명함만 가지고 다녔을 뿐 어느 누구도 찾아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재능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남들에게 머리 숙이는 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이런 글을 보다 못한 어떤 사람이 진군이나 사마랑이라는 사람을 찾아가 보는 게 어떻겠냐고 권했습니다. 진군과 사마랑은 모두 조조 밑에서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형은 그 사람들 중 한 명은 돼지나 잡는 껄렁한 양반이고 또 한 사람은 술이나 파는 인간인데 나보고 지금 그런 사람들한테 머리를 숙이라는 거냐고 반문하며 웃어넘겼다고 합니다. 예형이 이런 반응을 보이자 그럼 조조나 순욱 아니면 조용을 한번 찾아가 보는 게 어떻겠냐고 권유했는데 예형이 말하길 조조는 대단한 인물도 아니고 순욱은 외모만 그럴듯하고 조용의 올챙이 배를 가리키면서 순욱에게서 쓸만한 것은 얼굴뿐이니까 조문용으로 쓰면 딱 맞을 것 같고 조용으로 말하면 손님을 부르는 요리당번쯤 되겠다고 악담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언행 때문에 예형은 주위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고 살았습니다. 겨우 20살 안팎의 예형이 큰 소리를 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그의 재기를 눈여겨본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로 공융이었습니다. 공융은 조정의 고관으로 뒷날 조조에게 대들다가 죽임을 당했는데 공융도 역시 재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튼 공융이 예형의 재기를 높이 사서 조정에 천거했습니다. 공융이 예형은 품성이 훌륭하고 그의 뛰어난 재능은 남들보다 몇 배는 더 앞서며 한 번 본 문장은 금세 외워서 암송할 수 있고 한 번 들은 글은 결코 있는 일이 없다고 해서 묘안을 세우는 능력도 신기에 가깝다고 했습니다. 이건 완전 극찬에 가까운 천거였는데 공융과 예형은 20살의 나이 차이가 있었음에도 연장자인 공융은 예형을 그렇게 평가했던 것입니다. 아마 그 둘 다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나이 차이가 없었으면 아마 서로 반발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20살이나 나이 차이가 나다 보니 안심하고 오버해서 칭찬한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재능 때문에 미움을 사기도 하고 사랑을 받기도 하면서 예능은 그의 특이한 행동으로 일약 화제의 사나이가 되었고 남들 못지않은 명사가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면 그런 지위쯤이 되면 바로 이미지 관리에 들어갔을 텐데 예형은 어디까지나 자기 방식대로만 살았습니다. 예형이 유명해짐에 따라 그 소문이 최고 권력자인 조조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조조는 예형을 한번 보고 싶어 했고 공융도 열심히 권유했습니다. 그런데 예형은 평소에 조조를 마구 깎아내린 참이라 용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나는 때때로 미친 사람이 됩니다 라고 하면서 만나볼 생각조차 하지 않은 채 오히려 더욱 비판적인 말을 했습니다. 조조는 그런 예형이 못마땅했지만 그렇다고 예형의 재능과 평판도 있었기 때문에 그를 죽이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그가 북의 명수라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어 북잡이로서 불러들여 많은 손님들 앞에서 북을 치게 했습니다. 그날 다른 북잡이들은 모두 연두색 옷으로 갈아입고 나왔는데 예형만 탕복인 채 북을 치며 조조 앞에 나왔습니다. 예형이 워낙 북을 잘 쳤는지 그의 연주에 장내는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바로 그때 관리 중 한 명이 예형에게 옷도 갈아입지 않고 주공 앞에 나오다니 이게 무슨 짓이냐 하고 큰 소리쳤는데 이에 예형은 그랬나? 라고 짧게 답했고 순간 그 자리에서 입고 있던 옷을 전부 벗어 던지고 알몸이 된 후 천천히 건과 연두빛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다시 북을 쳤습니다. 그 모습을 본 조조는 쓴웃음을 지으면서 녀석을 망신당하게 하려다 도리어 내가 망신을 당했다고 말했고 이에 공용은 예형을 불러들여 네가 그런 짓을 하면서도 군자라고 할 수 있냐? 조조가 너에게 호의를 보였기에 내버려둔 것이지 정말 큰일 날 뻔했다 라고 다그쳤습니다.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의 충고이니 예형도 함부로 답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잘 알겠고 공용님의 낯에 먹칠하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사과를 들은 공용은 다시 조조를 찾아가서 예형이 병이 도져서 그랬던 행동이고 지금은 뉘우치고 손 모아 빌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조조는 갑자기 기분이 좋아져서 예형이 오면 바로 자기에게 오게끔 안내해 줄 것을 문지기에게 명했고 예형이 오길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형은 허름한 옷에 허름한 건을 쓴 차림으로 지팡이를 들고 들어오더니 그 자리에서 털썩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지팡이로 땅바닥을 두드리면서 조조에게 갑자기 악담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문지기는 즉시 조조에게 보고했습니다. 웬 미치광이 하나가 문 앞에서 불손한 원사를 짓거리고 있는데 잡아서 죽여야 할지 조조에게 물었습니다. 보고를 들은 조조는 이번에야말로 노발대발하며 화를 냈습니다. 예형 하나 죽이는 것쯤은 그 당시 조조에게는 식은 죽 먹기였지만 그런 짓을 했다가는 자기 그릇이 자금을 천하에 알리는 것이 되겠기에 쉽사리 그렇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조는 즉시 부하들에게 예형을 말에 태워 당장 유표에게 보내라고 명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하니 그냥 예형을 멀리 보내 사라지게 할 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사람들이 예형을 위해 허창의 남문에서 송별회를 열기로 했는데 그동안 예형에게 당했던 사람들이 많았는지 서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형이 워낙 마음에 안 들고 그동안 얼마나 모욕을 당했는지 모른다면서 그 분풀이로 예형이 오면 모른 척 하자고 했습니다. 이윽고 시간이 흘러 예형이 왔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일어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예형은 그 자리에 앉아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시치미를 뚝 떼고 예형에게 아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하고 묻자 예형이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무 말 없는 것을 보니 내가 무덤에 온 것 같습니다. 무덤은 시체 사이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안 슬프겠습니까? 끝까지 사람을 무시한 사나이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형은 조조의 명령으로 형주의 유표에게 보내지는데 그의 제기와 평판은 유표의 귀에도 들려왔습니다. 유표는 공손한테도 예형을 맞았고 예형도 평판 그대로 재능을 발휘해서 유표를 기쁘게 했습니다. 조조가 있던 허창에 비해 형주는 훨씬 시골이다 보니 그곳에서 예형의 재능이 더욱 빛을 발휘했습니다. 어느 날 유표가 문인들을 모아놓고 천자에게 바치는 글을 써보라고 경쟁을 붙인 적이 있습니다. 늦게 도착한 예형이 남들이 작성해놓은 글들을 갑자기 땅바닥에 던졌는데 어이없어 하는 유표를 아랑곳하지 않고 예형은 붓과 종이를 펼쳐놓더니 거침없이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그 글의 내용이 매우 훌륭했다고 하며 유표는 그것이 마음에 들었는지 예형을 더욱 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순간의 일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역시나 예형의 재능보다는 특이한 말과 행동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고 유표의 결점을 들어 독서를 빈번하게 날리게 됩니다. 유표는 처음에는 귀한 인재를 얻었다고 생각했다가 마침내 참을 수 없게 되고 맙니다. 그러자 유표는 예형을 강하태주인 황조에게 보내버리고 맙니다. 황조는 성질이 매우 급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형은 또다시 추방됩니다. 황조에게서도 처음에는 정중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예형도 기대에 부응하느라고 뛰어난 필력을 선보였습니다. 예형의 글 스타일은 강조할 곳에서는 강조하고 생략할 곳에서는 생략하는 간결하지만 완벽한 문장이었다고 합니다.
황조는 그를 보며 예형의 손을 잡더니 칭찬 일색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도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어느 날 예형이 많은 손님들 앞에서 황조에게 욕을 날린 것입니다. 황조가 화가 나서 말 조심하라고 하니까 예형은 지지 않고 입 닥쳐 연병할 놈아라고 답했고, 분노한 황조가 밖으로 끌고 가서 매로 두들겨 패려고 하는데 예형은 계속 욕을 날렸습니다. 그러자 결국 황조는 더 이상 못 참겠으니 이놈을 끌고 가 죽이라고 명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예형은 돌고 돌아 결국 황조의 손에 죽게 됩니다. 이때가 예형의 나이 불과 26세 때의 일입니다. 괴짜의 싱거운 최후였습니다. 이만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